네, 11월 8일 월요일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는데 네. 이 추운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아주 쌀쌀해요, 매니저님. 네, 증시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네, 사실 주식시장은 이게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계절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네. 증시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야 되는데 오늘 정말 시장이 이제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게 도화선이 된 게 결국은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제 미국장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이자가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이제 공식 데이터가 발표된 게 아니라서 이걸 뭐 가타부타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이슈가 됐었던 머크사가 개발했던 치료제보다 효능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일단 중증 환자로 이제 전이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봤더니 한 89% 정도 예방 효과,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이자가 이제 또다시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렸거든요. 화이자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10% 급등을 했고 기존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몰루피라미드 개발을 한 머크사는 10%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기업 모더나는 실적 쇼크까지 이제 같이 붙으면서 이틀 전에 이제 목요일 날 17% 급락했고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또다시 16%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왔고 우리 시장에는 아무래도 뭐 화이자 관련된 수혜주들 몇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락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장중에 12% 빠지고 있고 한국 BNC라든지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국내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들 또 신풍제약도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미 머크사가 몰루피라미드를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얻어 맞았는데 화이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또 얻어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낙폭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드는 가장 이제 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급락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요거는 이제 뭐 국지성 이슈라고 국지적인 이슈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머크사 이슈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이 한번 조정을 좀 받고 나면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다들 보셨기 때문에 화이자가 아직 최종적으로 개발에 성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급락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업종의 어찌 보면 국지적인 그런 이제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사실 이제 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얘기했지만 진짜 고민스러운 건 미국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너무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디커플링의 이유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죠.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료 방송 개인 일정 때문에 못하고 오늘 무료 방송 해드릴 텐데 그때 이제 이 디커플링과 관련된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드릴 테지만 어쨌든 이 디커플링을 이용해서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매수하는 거 그리고 그나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앞서 우리 생쇼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대권 후보들 여야 후보들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정책 레이스 정책 수혜주들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내는 지금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보다는 나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반드시 오르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4일에 편입하신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연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네. 있어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이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사실 이 NFT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을 때 갤럭시아 머니트리 조정을 이용해서 제가 1,8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12,8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고 왔거든요.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고점 대비하면은 뭐 한 이틀 만에 벌써 19%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했다.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간다. 대장주급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FT
게임주들 중에서도 오늘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또 반등이 좀 들어오잖아요. 결국 대장주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같이 움직였다. 지난주에 제가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만큼 이제 컨텐츠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중요하다. 메타 갤럭시아라고 하는 이 NFT 거래소 플랫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개해드렸던 그날 바로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오전장에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저 위에 14,000원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아무래도 NFT 플랫폼에 있어서는 뭐 위메이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뭐 한 4천억 정도 이제 되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 거래소와 관련된 가치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14,000원 정도 목표가 보셔도 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11,000원, 12,000원 뭐 요 구간에서 트레이딩만 잘 하셔도 조정을 이용해서 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장주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전략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와 머니트리 리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덕전자입니다. 반도체 섹터 흐름이 연속성 있게 올라와주지 못하면서 네. 흐름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하루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연속적인 이제 흐름이 좀 나와야 그 업종이 이제 주도 섹터로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컨텐츠 종목도 마찬가지죠. 반짝반짝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세의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만큼 시장 자체의 흐름이 되게 빠른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이다. 결국 지수가 지금 계속 음봉을 맞고 있잖아요. 오전에 조금 상승하다가 장이 끝날 때 되면 다 음봉 맞고 이제 저점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시장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 섹터 중에 DDR5 전환과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쪽에서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심텍이라는 종목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무려 19% 정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뭐 한 4, 5% 정도 시세가 좀 붙어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심텍 10월 중순에 소개해드렸던 심텍의 후속주로 제가 대덕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18,400원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심텍은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아직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안 나왔어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텍이 가장 실적이 잘 나왔겠지만 나머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 해성 DS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실적 발표를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기대치 이상의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심텍처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DDR5 전환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기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여러분들이 후속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18,400원 말씀드렸었고 목표가를 21,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대덕전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아직 기업 실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되고 또 오늘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이 끝나면 우리 김영민 매니저께서 준비하신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시젠이고요. 7만 원에 40% 분석 부탁드려요라고 네. 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뭐 화장품 업종, 그 다음에 또 5G 통신 장비 업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업종, 사실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고 있어도 하루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0몇백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2,000명도 넘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 2,000명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영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정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방역 이제 지침을 완화하고 난 이후에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의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트렌드가 그만큼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실적 좋고 뭐 진단 키트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전혀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진단 키트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요청을 해주신 시덴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5만 원 자리가 깨지면 손절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가격 회복이 조금 되면은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70님이시고요. 신성 델타테크 16,500원, 20%요. 자꾸 빠지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셔가지고 신성 델타테크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지난주 금요일 아주 강하게 좀 슈팅이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초반에도 LNF, 에코프로 BM 이런 대장주들은 좀 강했었거든요. 분위기가 워낙 시장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그나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사지고 있는 업종은 친환경 섹터 중에 2차 전지 업종이거든요.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이 신성 델타테크처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잘 깨지질 않고 있잖아요. 15,000원대까지 밀리긴 했으나 이 자리가 소위 말해서 아주 단단한 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저기 높은 자리 뭐 2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16,500원이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한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는 2만 원 선까지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첫 번째 종목 바로 네. 공개해 주시죠. 지금 뭐 메타버스가 여전히 좀 이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플랫폼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후속주로 좀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 16,550원 현재가로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VFX 특수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지빅 스튜디오, 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 정말 쉼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위지빅 스튜디오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 종목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이러는가 시총 1조를 훌쩍 넘겨가지고 매일같이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방금 제가 아까 리뷰해드렸던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와 같은 이런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콘텐츠 기업들 중에서는 엔터 기업이라든지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손쉽게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기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기기도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뭐 본체와 관련된 이 하드웨어 관련된 투자도 분명히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온 미디어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요.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요즘에 이제 각종 논란에 좀 휩싸였잖아요. 내부 고발 때문에 사명까지 지금 바꿨는데 회사명을 뭘로 바꿨냐면 메타로 바꿨어요. 페이스북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SNS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기업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이 출시를 했던 그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 VR 기기 이게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AR이라든지 XR과 같은 기기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주크버그가 지금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XR 렌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다양한 컨텐츠와 메타버스 환경이 구축이 됐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렌즈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가온 미디어 본업은 AI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 기업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05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자회사 K퓨처테크와 함께 XR 스마트 글래스, AR 글래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이 XR 글래스, AR 글래스 같은 걸 만드는 기업이 뭐 아지넥스텍이나 가온 미디어 정도 수준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삼성이라든지 LG 이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시장에서 먼저 이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메타버스 하드웨어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가온 미디어고, 주가도 차트 지금 보시면 눌림목을 잘 한번 만들었다가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5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18,000원. 사실은 뭐 전고점 2만 원 정도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짧게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가온 미디어였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핵심 수혜주로 기대된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26,000원 현재가로, 다시 가격 정정할게요. 45,300원 현재가로 네오위즈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와 방금 차트가 네. 잘못 나와가지고, 자, 현재가로 일단 네오위즈 홀딩스를 편입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위메이드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결국 이 미르4가 성공을 하면서 위메이드 주가도 폭등을 했고 NFT 게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메이드가 지난주에 조정을 제법 강하게 받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금요일 날 극적으로 이제 아랫꼬리를 만들고 바닥이 좀 잡히는가 싶더니 오늘 한 7, 8% 정도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아직도 NFT 게임이라든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관심이 좀 크다. 대장주들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NFT 이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네오위즈가 시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지난주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조정을 충분히 한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위즈와 네오위즈 홀딩스, 왜 네오위즈 홀딩스가 지금 더욱 주목을 좀 받고 있냐면, 네오위즈 홀딩스가 예전부터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투자를 계속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오위즈보다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더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고요.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꾸준하게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왔었고, 사실상 업계에서는 가장 앞선 지난 2017년부터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제 NFT와 관련된 게임을 만들 때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한 상태다라는 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단 우리가 이제 지금 게임주들이 가장 이제 NFT와 결합이 돼가지고 직접적인 이제 제품,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먼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실제로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예술품이라든지 부동산, 그 다음에 소비재,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굿땡 뭐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에 입히는 명품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대요. 명품 의류, 명품 신발을 만들고 있고, 나이키도 메타버스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나이키 신발을 지금 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뭐 소비재 기업들도 이 NFT 메타버스와 결합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장의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대장주들 위주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러4에 이어서 제2의 제3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오늘 네오위즈 홀딩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조정을 한 차례 받은 자리잖아요. 이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45,000원대에서 딱 지금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뭐 바로 튀어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도 부근부터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는 충분히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조금 아래 52,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딱 4만 원 정도,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니까 손절가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좀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네오위즈 홀딩스였습니다. 꾸준하게 이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또 NFT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 금요일에 무방이 없어서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언제일까요, 오늘?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텐데, 사실 지금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좀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장과 이 디커플링, 이게 가장 좀 이슈인데 원인을 좀 진단해드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좀 해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실 종목에 대한 고민,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무방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